최근 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령을 채택해 한미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고, 일본의 경우 자위대 한반도 진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 북도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합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북은 왜 이 시기에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한 걸까요? 한반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3인칭 탐구생활. 지난 9월 8일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핵무력 법제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 내용에는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전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는 조항도 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고 북 수뇌부 제거 작전을 펼치려면 미국 본토 핵 공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킬체인, 선제 타격 등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전시 작전 지휘권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없겠지만 과연 미국이 본토의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용인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뻔해 보입니다. 북의 핵무력 법제화는 이런 한미 당국의 선제 타격 의지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목적 중 하나였고, 그 결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한미 당국이 모여서 한다는 회의에서 북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오가며 답답해했다는 겁니다. 정세화 정책,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무력 법령,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글을 보면 왜 북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섰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공세적, 자의적 핵사용,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분석은 다소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해석이라며 압도적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적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 처한 핵보유국이라면 항상 채택해온 보편적인 교리다며 그 예로 파키스탄, 나토,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이 핵무력 법제화를 한 배경에는 남한과 미국의 적대 행위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난 30년간의 간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졌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3인칭 탐구생활. 사실 미국에게는 북과 평화로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북미 대결을 선택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때는 2017년 9월 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며 유엔 총회에서 음장을 놓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몰래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북은 미국 보란듯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고 곧장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이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춘 상황이 되자 미국은 태도를 급변해 대결을 미루고 대화의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북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추구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통해 미국과 새로운 관계 맺기로 나아갔습니다. 대화 공세를 급진전시킨 거죠. 하지만 미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 회담이 열렸지만 미국 주류 정치권들의 극심한 반대와 탄핵 정국 협박에 굴복한 트럼프의 의지 상실로 인해 합의문까지 나왔던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핵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이 대답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미는 영명 내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11개 건수 중 민생용 민수용 5건에 대해 부분 해제할 것을 합의하고 초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당일 존 볼턴이 회담장에 난입해 미리 협의도 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어 회담은 파탄났습니다.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범 존 볼턴 국가안보실장이 발간한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에 보면 당시 하노이 회담을 파토낸 것이 자신의 작품이라며 뻔뻔하게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노이 합의문 초안을 무산시키고 회담장 안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북에 들이밀었습니다.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여기서 볼턴이 들이민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세계의 지탄을 받은 미국은 핵개발 중이던 리비아와 비밀 협상을 합니다. 리비아가 핵개발을 포기하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죠. 결국 이라크가 초토화되는 것을 본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카다피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미국과 나토는 이를 문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리비아를 침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수권자 카다피를 학살했죠. 북의 입장에서는 리비아식 해결을 주장하는 볼턴을 결코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짧았던 2018년의 한반도 평화 무드는 미국의 대결 정책 선택과 남측 정부의 북미 회담 쳐다보기가 이어지면서 파탄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3인칭 탐구생활. 하노이에서 북미 합의를 파탄낸 미국은 곧장 북침 전쟁 연습을 재개합니다. 2018년 91회였던 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는 186회로 급증하게 됩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시기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던 북도 입장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했으니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년 사이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벌린 횟수는 350회 이상이었고 북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29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70년째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이자 그 횟수도 상당한 한미연합훈련도 5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선제 타격 부침 연습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없이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거부한 미국 앞에 남은 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카드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미 행정부의 출연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북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한반도 평화 변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를 부추겨서 대결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인칭 탐구생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기의 요구만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다. 결국 북은 대결을 택한 미국에 맞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을 압도적으로 갖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안키판다 카네키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략했다며 북한은 이미 이겼다. 쓰디쓴 현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38 로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니 타운도 비핵화 주도 프로세스의 창구가 닫혔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제니 타운의 말대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하나라도 그대로 존속하는 한 북이 먼저 핵을 내려놓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회담을 위한 회담, 말뿐인 대화도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먼저 변해야 하고 조선 반대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북측과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끝내 종속적 한미동맹과 친미 예속적 윤석열 정권을 앞세워 북측과 전쟁을 하든지 분명 어정쩡한 대화 시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행위는 진행 중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 앞바다에서 행해진 한미훈련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이 났는데 이웃팀 합치는 건 당연하다며 일본마저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한말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하게 한 건문세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미국이 합세한 호국훈련이 진행 중이고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를 한국이 사정사정 하고 있으며 종국머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깃발도 전쟁 위기 앞에 저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는 모든 사람, 핵전쟁을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나서 미국과 윤석열 정권에 외쳐야 할 때입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당장 멈추고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라! 라고 말입니다.